난수 발생은 우리가 베이스볼 숙제하면서 여러분들이 써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특히 게임을 만들든지 이럴 때 난수 발생이 종종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수 발생하는 그 자바에서 난수 발생하는 방법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랜덤 클래스 이용하는 방법, 매스에는 랜덤을 이용하는 방법, 여기 스레드 오커 커런트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요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많이 쓰면 좋겠고, 그리고 이 랜덤 함수와 관련해서 seed라는 개념,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왜 이 랜덤 함수를 객체로 모델링 하는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난수를 발생하는 거, 특히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난수를 발생하는 것들은 실제 난수는 아닙니다. 실제 아주 랜덤한 수는 아닌데 의사 난수라고 그래서 난수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수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의사 난수. 왜냐하면 실제 난수는 실제 랜덤한 어떤 현상들을 관찰해 가지고 거기서 이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계속 던져 가지고 그 값들을 가지고 난수를 만들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실제 자연에서 발생되는 어떤 랜덤한 현상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그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난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랜덤한 값들은 이제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그런 난수들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암호키를 만들 때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예측이 가능해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간단한 게임을 만들든지 응용을 만들 때에는 이 난수들을 써도 문제가 안 되지만, 어쨌든 문제가 안 되지만 진짜 난수가 필요하고 좀 아주 안전하게 예측이 어려운 난수를 우리가 필요로 하면은 얘들을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냐면은 seed라는 걸 바탕으로, 이 seed를 바탕으로 난수들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만들다 보면 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쭉 만들다 보면 다시 또 똑같은 수를 또 다시 만들게 돼요. 그래서 너무 또 오래 쓰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seed를 기반으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이 seed를 늘 똑같은 seed를 쓰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또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때도 seed를 썼던 seed랑 얘 seed가 같아 버리면 여태 만들어진 값하고 여태 만들어진 값이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재수행할 때마다 seed를 적절히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전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와 이번에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의 난수 값들이 같아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seed를 바꿔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자바에서는 객체로 그거를 모델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어떤 적절한 seed를 활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seed를 굳이 안 주어도 돼요. seed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sland처럼 C에서처럼 seed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랜덤한 값들은 기존에 만들었던 값을 바탕으로 그 다음 값을 만들기 때문에 요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객체로 모델링하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객체로 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응용을 개발할 때 우리가 비트 연산을 수행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시스템 수준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비트 연산을 필요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응용에서는 비트 연산을 직접적으로 꼭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연산들만 가지고 대부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히 정수가 어떻게 표현된지를 알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활용하는 거죠. 비트 연산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비트 연산은 일반 연산보다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트 연산의 종류에는 곱, 합, 부정, XOR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냥 표로 한번 표현해 보면 곱은 0, 0, 0이 되는 거고요. 합은 1, 1, 1, 0이 되는 거고, 부정이면 요 맨 앞에 부정이면 그냥 바뀌는 거죠. 요거의 부정. 그리고 XOR이면 같으면 0, 다르면 1입니다. 이게 XOR.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짝수 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짝수를 판단하는 함수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주로 이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나머지 값이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로 판단하죠. 이것은 이제 논리곱을 이용해 가지고도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ND와 0x, 01을 AND 시키면, 즉 정수에서 맨 마지막 비트 값이 1이면 홀수, 0이면 짝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비트 값이 1인지 0인지 보려 그러면 여기에 뭐 0, 1, 1 뭐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얘를 다 0으로 바꾸면 뭐만 남냐면 맨 마지막 비트만 남아요. 그럼 맨 마지막 비트만 남으면 이 값을 정수로 보면 1 아니면 0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AND를 시켜주면 0x, 01을 AND 한다는 건 n이 이렇게 있을 때 다 0이고 맨 마지막만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ND를 시켜주면 요 마지막 비트 값만 남게 되겠고, 그것이 0이면 짝수가 돼요. 그리고 is odd도 1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이 is odd는 이걸 바꿈으로써 되게 효과적인 기능이 또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 있냐면, 이 n의 범위는 늘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 때 인자의 범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범위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순간, 마이너스 11이 들어오면 m 모두 2 하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홀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홀수가 아니라 음수에 대해서는 이 is odd는 올바르게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런데 is odd를 이렇게 n 모드 1, 1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 함수는 그 양수일 때도 되고 짝수일 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is even이나 is odd는 나머지 연산보다는 이 비트 연산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효과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비트 연산을 쓰면은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일반 연산 대신에 비트 연산을 써서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요걸 해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n이 양수라는 걸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y
n 모두 2이면 n은 2 return n n이 2로 나눠지면 계속 나누고요. 그런데 나눠지지 않으면 끝냅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인 n의 값이 1이면은 2의 거듭제곱이고 만약에 n이 1이 아니다.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 아닌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 비트 연산을 활용하게 되면 물론 여기 경우에도 AND 1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요것도 바꿀 수도 있죠. 하나를 이렇게 시프트 시켜가지고 나눗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는데 그것보다 얘는 어쨌든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반복을 하지 않고도 주어진 정수가 2의 거듭제곱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라는 것이 비트 표현을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우리가 10진수에서 얘네들은 다 10의 거듭제곱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비트이면 이런 애들들은 2의 거듭제곱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비트 표현들을 쭉 있을 때 여기에 1인 비트가 하나만 존재하면 얘는 2의 거듭제곱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1이 두 번 있어요. 그럼 얘는 2의 거듭제곱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인지를 보려 그러면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 이 수를 구성하는 비트 표현에서 비트 값이 1인 것이 하나인지 보면 돼요. 하나이면 2의 거듭제곱이고 여러 개 있으면 2의 거듭제곱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for loop를 돌려가지고 이 n에서 비트 값이 1인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얘가 n이 4바이트면은 32번 루프를 돌아야 돼요. 뭐 이것도 이렇게 성능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n과 n-1을 AND해서 그 값이 0이면 무조건 얘는 2의 거듭제곱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0, 1, 0, 0은 2의 거듭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2를 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AND 시키면 0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는 2의 거듭제곱이 아닙니다. 비트가 1인 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2를 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다 0이 되지만 여전히 앞부분들은 1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의 거듭제곱인 것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가 비트로 표현됐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특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프로그래밍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시프트를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한 비트를 이동하면은 이쪽으로 이동하면 왼쪽으로 이동하면 곱하기 2고 이쪽으로 이동하면 한 비트 이동하면 나누기 2하는 그 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습니다. 얘를 산술 이동, 얘를 논리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보세요. 0x 80 이렇게 되니까 요 첫 번째 4비트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 1은 부호 비트입니다. 그래서 요 산술 시프트를 하면 원래는 우리가 0, 0, 0, 1이 있을 때 이쪽으로 시프트하면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0, 0, 1, 0이 돼요. 즉 이 비트들이 하나씩 왼쪽으로 가고 이제 새 채워야 되는 건 0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동할 때도 그냥 이동하고 0으로 채우면 되는데 산술 이동은 0으로 안 채워요. 1로 그냥 남겨두습니다. 이렇게 남겨둬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 하면은 이 값들이 1에서 0으로 바뀌면 그 나누기 2 곱하기 2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자, 보세요. 4비트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런데 그냥 산술 논리 이동을 했다. 그럼 0, 1, 0, 0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4가 됩니다. 그런데 산술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 4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즉 나누기 2한 효과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1이 맨 이쪽 비트가 맨 왼쪽 비트가 1일 때 우리가 그거를 산술 이동하고 싶냐 논리 이동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2개짜리 쓰거나 3개짜리 쓰면 돼요. 그리고 이때도 주의하실 게 만약 이렇게 돼 있어요. 4비트인데 오른쪽을 시프트하면 이렇게 되죠. 즉 4가 시프트하는 순간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동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부동소수 타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에는 플롯 더블 두 종류가 있고 기본 타입은 더블입니다. 부동소수 타입도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정수와 마찬가지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성 문제입니다. 즉 정수는 이렇게 범위가 있으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수를 정수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소수는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에서 플러스 얼마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수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조그만 구간을 우리가 놓고 봐도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수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해진 크기가 있으면 이 크기로 나타낼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 수를 못 나타내면 요것과 가장 가까운 수로 부동소수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 오차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를 우리가 반올림 오차라고 합니다. 이 반올림 오차들이 누적되면은 원래 생각했던 값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지 않지만 어쨌든 부정확한 값을 얻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매우 큰 수예요. 뭐 이 부동소 수라기도 아닌데 하여튼 매우 큰 수인데 더블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그럼 거기서 5를 빼면 이 수가 돼야 되는데 실제 출력해 보면 5가 아니라 4.0이 출력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값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반올림 오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소수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오버플로우보다도 반올림 오차에 주의해야 됩니다. 더블 타입은 8바이트로 표현이 되고요.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정확도는 15자리 정도의 유효 숫자만 표현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 5부터는 16진수로 부동소수 상수를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많이 쓰는 형태는 아닌데 16진수로 표현할 수는 있다. 뭐 이게 이 의미다. 근데 뭐 이거를 우리가 흔하게 쓰지는 않고요. 더블 상수는 1.0 이렇게 쓰면 어떤 전미사 없이 그냥 쓰게 되면 부동소수를 쓰게 되면은 얘는 더블 타입의 상수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D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D는 1.0D라고는 별로 안 써요. 그런데 1 쓰면은 이건 뭐예요? 정수죠. 그러면 1 써도 되고 1이 아니라 내가 부동소수를 쓰고 싶으면 1.0을 쓸 수 있는데 1.0 대신에 1D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아니면 1 대문자 D. 그래서 제가 자바 fx를 쓸 때에는 이런 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전달해도 되고 이렇게 전달해도 되는데 이렇게 전달하면은 얘는 시스템에서 정수로 인식하고 얘를 또다시 부동소수로 바꿔줍니다. 그 과정이 뭔가 최적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10D 부동소수다. 10.0을 다르게 표현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다르게 표현한 형태다. 그리고 그 정수와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이 더블은 이제 인트는 2의 보수라는 형태로 표현하는데 부동소수는 이렇게 나눠서 부호 비트를 확실히 사용해요. 부호 비트를 확실히 사용하고 요것 갖고 값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전체 표현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더블에서는 마이너스 0이라는 게 있고 플러스 0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소수는 이런 방식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칭적입니다. 대칭적이다. 모든 마이너스에 대해서 그에 대응되는 플러스가 존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수에서는 음수가 하나 더 많죠. 근데 더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0값이 0 표현이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의 맥스 밸류와 민 밸류는 요 값과 요 값이 아니라 요거는 맥스 밸류이고요. 여기인 것처럼 민 밸류는 여기가 아니라 요 값입니다. 0은 아니지만 가장 작은 수, 그것이 이제 민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거나 요걸 얻고 싶으면 얘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요 값하고 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블에서는 여기다가 어떤 큰 수를 곱하면은 또는 더하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데 정수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엉뚱한 값을 갖게 되는데
자바는 네거티브 인피니티나 포지티브 인피니티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민 밸류에서 나누기 10을 하거나 맥스 밸류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 값들은 엉뚱한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네거티브 인피니티, 얘는 포지티브 인피니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더블에서는 오버플로우 말고 언더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민 밸류보다 더 작은 값, 0은 아닌데 그 값이 어떻게든 계산이 되면 죄송합니다. 요거는 네거티브 인피니티가 아니라 이제 나누기 10을 하면 요 값보다 작은 요 값이 되죠. 이럴 경우에 얘는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 언더플로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제 0 값을 가지게 됩니다. 0을 값을 가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인피니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더블 맥시멈 했을 때 곱하기 100하면 이제 네거티브 인피니티가 되겠고, 그러니까 요쪽 가면은 네거티브 인피니티, 요쪽이 되면 포지티브 인피니티, 요 0에서 요 사이 값이 되게 되면 언더플로우가 되겠고 0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NaN이라는 게 있는데 0 나누기 0을 하면 NaN이 됩니다. 즉 0 나누기 어떤 값을 하게 되면 요것도 NaN이 아니라 요거는 인피니티 값이 돼요. 인피니티 값. 요 값은 무한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로트는 아까 8바이트에서 더블에서 4바이트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범위가 더 축소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범위보다는 더 축소되는 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은 좀 더 간격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면 플로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성이 훨씬 떨어진다. 그리고 플로트는 요 전미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F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25.6이면 에러가 나요. 왜? 25.6이면 더블로 인식하게 되겠고 더블은 플로트에 저장이 되면 자바에서는 오류를 줍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부동수수 연수는 이제 0 나누기는 이렇게 되겠고 0, 0 하면 NaN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초가 되면 또 오류가 되는 게 아니라 무한대 값을 가지게 된다. 이제 그 점 잘 기억해 주시고 자바에는 이제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부동수수도 나머지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바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빅 인테저라는 클래스와 빅 데시멀이라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long보다 더 큰 정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빅 인테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이 필요하면은 빅 데시멀을 더블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클래스이기 때문에 원시 타입이 아니라 클래스이기 때문에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없고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칙 연산을 수행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원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알고리즘으로 이런 계산들을 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뭐 정수 같은 경우에는 배열로 그 정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공간과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암호 라이브러리 같은 곳에서 매우 큰 정수를 처리해야 될 때는 빅 인테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은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new 해서 사용하기보다는 value of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가지고 보통 이 관련 객체를 생성해서 또는 만들어진 객체를 달라고 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 타입.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바는 ASCII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유니코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이제 최초 설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1바이트가 아니라 C와 달리 2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인티저 타입으로 실제 값은 0부터 여기까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시면 unsigned 타입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칙 연산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캐릭터를 어떤 정수 타입으로 간주해서 연산에 그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캐릭터는 문자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까 문자 처리할 때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자 상수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C부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은 따옴표로 한 이 A와 큰 따옴표로 한 A는 서로 다른 타입입니다. 얘는 문자열이고 얘는 문자 타입입니다. 그리고 혹시 유니코드 자체를 나타내고 싶으면은 역/u를 이용하게 됩니다. 2바이트니까 이렇게 4개의 어떤 문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타입 관련된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문자에 더하기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캐릭터 타입이 맞습니다. 얘는 인트 타입이에요. 그러면 캐릭터 더하기 인트 타입은 일치시키겠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캐릭터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인트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바는 인트 타입이 될 것입니다. 얘 출력해 보면 문자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정수가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거에서는 이 문장 역시 -b 더하기 3이니까 캐릭터고 인트니까 인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런데 캐릭터는 좀 특이한 게 얘도 인테그랄 타입입니다. 정수 타입으로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문자 타입이기도 하고 어떤 정수적인 성격을 가진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두 개 다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수식이죠. 상수식이면 이것을 evaluate 해가지고 이게 int 타입이지만 이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정수의 범위인 655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으면은 문제없이 대입을 해줍니다. 타입 변환을 안 해줘도 문제없이 처리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지나고 나서 y = c 더하기 5 이것도 에러는 안 나요. 우리가 그냥 뭔가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얘 캐릭터고 얘 인트고 더하면 인트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얘는 상수식입니다. 그래서 상수식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상수식은 그 범위에 인테그럴 타입인 경우에는 범위에 들어오면 에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y = x 더하기 5를 했다. 그러면 이 값은
실제로는 범위에 들어오더라도 y에 대입할 수 없어요. 에러를 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타입 변환을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C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캐릭터로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int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는 것이 올바른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상수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수식이 아니면은 늘 캐릭터 연산은 int로 변환된다. 그거를 이해하시고 int로 변환된 거를 이제 캐릭터 저장될 때는 당연히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에서도 캐릭터 더하기 캐릭터이지만 자바에서는 얘를 자동적으로 int로 변환됐어요. 그럼 얘는 int 타입이고 그러면 얘는 얘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 클래스의 유형 메소드들, 요게 이제 래퍼 클래스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캐릭터와 관련된 메소드들이 있으니까, 뭐, 영문자를 처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메소드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 캐릭터에 있는 것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타입입니다. 불리언 타입. 불리언 타입은 true, false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고 C, C++와 달리 자바에서는 이런 조건문의 조건식이라든지 또는 반복문에서의 종료하는 조건식들은 다 불리언으로 평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 n이 있을 때 if n 이런 거는 C에서는 되지만 자바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리언 변수를 활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는 것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리언 값에 따라서 뭘 하고 싶으면 그냥 플래그 쓰면 돼요. 이거는 플래그의 값을 가지고 와서 또다시 true랑 비교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별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얘에 따라서 true, false이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n이 음수이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것이 음수일 때도 양수일 때도 올바르게 동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불리언 변수를 쓸 때 이제 요 연산들을 우리가 지금은 이게 비트 연산은 아닌데요. 비교 연산인데 이 비교 연산에서는 이게 O하고 AND고 XOR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O하면은 술을 마신 거가 되고 AND면 둘 다 마신 거가 되죠. 동시에. 뭐 동시에 마셨든 뭐 어떻게 했든 A, XOR B면 한 종류만 마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타입 변환. 원시 타입과 관련된 타입 변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에서는 타입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변수를 뭔가 어디에 대입할 때는 명백하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실제 허용될 수 있어도 그것까지는 컴파일러가 판단을 못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더블을 정수에 대입하려면 이거는 문법 오류가 발생합니다. 문법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서로 다른 타입은 일반적으로 대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순서에 앞에 있는 타입을 뒤 타입에 대입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이때는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이트를 쇼트에 인트에, 인트는 롱에, 롱은 플로트, 뭐 이렇게는 다
대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타입 변환 없이 대입을 하더라도 문법 오류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환들을 확장 변환이라 그러고, 더 작은 쪽으로 가는 거를 축소 변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대입될 경우에는 C++와 달리 문법 오류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를 쇼트, 인트를 바이트에 대입하는 것도 오류가 됩니다. 캐릭터도 인트와 롱에 대입할 수 있지만 반대로 대입하는 것은 문법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식들은 조금 다르다. 상수식들은. 이 상수식은 뭐 10 더하기 300을 바이트 b가 있어요. 그러면 b 이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자체는 310이라는 걸 계산하게 되겠고,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으면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10도 인트고 300도 인트니까 인트인데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상수식들은 좀 다르다. 상수식들은 만약 얘가 쇼트 s가 있으면 s 이퀄로 10 더하기 300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10은 기본 타입이 정수니까 얘 인트, 얘도 인트. 그러면 전체적인 타입은 인트니까 인트를 쇼트에 대입하려면 오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수식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고, 상수식은 그 결과값을 계산해 보고 그 결과값이 들어갈 수 있으면 오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int long을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확장 변환이기 때문에 문법 오류를 주지 않지만, 정확성 때문에 int를 float나 long을 double을 float에 대입했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입 검사를 강화한 이유는 이제 실수를 줄여주는 효과, 그러니까 강원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류와 관련된 실질적인 예제들은 다 좀 설명드리고 한꺼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입을 할 때 문법 오류를 주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타입 변환하고 싶으면은 강제 타입 변환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강제 타입 변환을 하는 문법은 C에서 썼던 문법하고 동일합니다. 가로 안에다가 타입을 서술해 가지고 뒤에 오는 것을 이 타입으로 강제 변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 F가 이렇게 있을 때 13.75 곱하기 10 하면 137.5가 되겠죠. 여기까지 계산은 더블로 계산됩니다. 그것을 인트로 바꾸면 137이 대입될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타입 변화는 단항 연산자고 곱하기는 이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단항 연산자가 먼저 돼서 13으로 변환되고 13과 10을 곱해서 130이 n에 대입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수점 이하를 빼고 싶으면, 없애고 싶으면 정수로 변환하면 되겠고, 만약 반올림을 하고 싶다 그러면 math에는 round라는 함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14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곳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강제 타입 변환을 안 해도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대입 연산, 인자 전달, 연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A 이퀄 B이면
그리고 A와 B가 타입이 달라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문법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오류가 아니면은 그러면 B를 타입이 다른데 문법 오류가 아니면 B를 A 타입으로 변환해서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foo 함수가 있고 여기에 B를 전달하는데 foo가 실제 받는 타입이 있을 거예요. 이거랑 타입이 달라. 그러면 이것도 문법 오류일 수 있는데 문법 오류가 만약 아니면은 이 B를 자동적으로 이 타입으로 변환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인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입하는 과정에서 타입 변환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바뀌냐면 얘쪽으로 이쪽으로 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 과정에서도 이항 연산은 항상 A 더하기 B 했는데 이 두 개의 타입이 다르면 자동적으로 일치시킨 다음에 연산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본적으로 확장 변환을 하겠습니다. 얘가 int고 long이면 A를 long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바에서는 요거는 항상 무조건 int로 변환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요 과정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와 int를 더하면은 당연히 캐릭터는 int로 변환된다고 했으니까 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게 모르더라 하더라도 자동 변환되도 않는다고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 타입이 불일치하니까 확장 변환이 돼야 되니까 얘를 int로 바꾸겠죠. 그런데 캐릭터 더하기 캐릭터도 자바에서는 어떻게 계산된다? 둘 다 int로 변환돼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